최근까지 한국에 핵발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일본에 결국 미국 전문가들이 나서서 뜯어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냐며 일침을 날린 건데요. 일본 정부는 초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2008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은 국내 총생산이 7%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4%가 늘었다. 또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본의 GDP는 3% 떨어진 반면 한국은 3% 올랐다. 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나라일수록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일본 경제 전문가가 일본이 한국을 배워 신속히 개혁에 나서야만 미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 카네기 카운슬의 리처드 카츠 시니어 펠로우는 7일 일본 유력 경제 주간지 도요케이자이의 일본 경제가 한국에 뒤처지게 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카츠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포린 어페어스 등의 글을 쓰고 있는 일본 경제통입니다. 그는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2027년 한국과 대만이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에서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해 화제가 됐지만 국제통화기금의 통계로는 이미 한국은 2018년, 대만은 2009년에 일본을 제쳤다고 현상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이면 한국은 일본보다 1인당 GDP가 12%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한일 경제의 역전이 발생한 주된 배경에 임금이 자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성장의 열매를 노동자에게 주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일본은 노동자 실질임금이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2배로 올랐다. 현재 한국 노동자들이 일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노동 생산성에서도 한국에 추월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일본의 단위 노동 생산성은 1995년 미국의 71%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63%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1970년 미국의 10%에 불과했던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2020년 58%까지 따라왔습니다. 카츠는 곧 한국이 노동 생산성에서 일본을 앞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효율적인 부문과 비효율적인 부문의 격차가 크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3번째로 크다. 노동력의 3분의 1 이상이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2019년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한 비중이 무려 20%에 달했을 만큼 불균형도 심하다. 카츠는 한국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점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금 격차로 말하자면 한국이 일본보다 사정이 더 나쁘지만 한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높여 현재 중앙값이 62%에 이르는데 이는 OECD 3위 수준이다. 일본은 45%에 불과하다. 그는 임금 상승으로 한국의 국내 수요 기반이 탄탄해진 것이 글로벌 위기에 대한 내성을 일본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츠는 일본은 기업 창업자의 성공에 관한 핵심 지표를 측정한 일조차 없다며 이는 국가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일의 격차를 나타내는 다양한 수치들은 일본의 나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구조 개혁을 단행하면 일본에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전문가들의 일침은 지금 한국에 발사할 핵 공유 문제를 논의할 게 아니라 일본인들은 자국 경제나 잘 살피라는 메시지라며 한국이 아직도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것 같다는 훈수를 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새삼스러운 뉴스로군요. 공산권의 진출 기업이나 채권의 구입 등 리스크를 상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고 결과 역시 그렇습니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배당 등의 이익을 지금까지 얻고 있었으므로 반동의 위험이 있었을 뿐이죠. 얼마 전 마테마는 차이나 리스크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러시아로서도 같은 옛날 코콤 문제 등의 공산권으로의 수출 규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세계화 등이라고 속이고 있었고 리스크는 예전과 다름없었다는 것을 알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루브르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피해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기사로 다루고 있지만 자산가는 다양한 화폐로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위험 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블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다른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므로 큰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더욱 국가로서의 신용력은 떨어지고 루블화의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투자 등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져 러시아 경제는 더 하락세로 돌아서겠죠.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를 통해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도록 해두지 않으면 망해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본인의 판단 때문에 지금 국가가 어느 정도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았을 것이고 책임 또한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국민을 생각한다면 손실이 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에 투자한 사람도 공범이니 그들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오케이다. 주식 세계에서도 주주 책임이라는 말이 있지. 그러니 주가가 떨어지거나 감배되더라도 주주가 회사나 경영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외화 표시라면 루블이라든가 하는 러시아 고유의 종이 조각으로 지불하거나 보통 불이행이지. 피해를 입는 사람은 애당초 신용이 없는 곳과 엮이지 않는 것이 좋은 예라고 생각해. 그때는 좋을지라도 언젠가 만사에 꼭 무슨 일을 저지른다. 만일 대금을 루블로 받아도 다른 통화로의 양환전은 할 수 없다. 그것과 하이퍼인플레가 되는 러시아 경제에서는 사용이 불가가 되고 계속되는 화폐 개혁으로 화폐 가치가 격감할 가능성도 높다. 어쨌든 루블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받을까? 한국이 가지고 계신 외화 보유액에는 러시아 채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계획을 발표할 때는 잘 둘러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겠지만 내심은 새파랗잖아요.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 투자자 피해 우려. 그 어느 나라에도 진출은 100%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나라를 초월한 폭거, 갈수록 국가로서의 신용을 잃게 되는군. 향후 러시아와의 상거래를 시도하는 사업자는 중국의 브로커 경리로밖에 거래할 수 없게 될 것 같다. 이번에 러시아가 비우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미국이 FDPR 적용한 나라는 목록에 대부분 쓰여 있다. 즉, 한국은 당초에 빠져 있었는데 일부러 미국에 무리한 부탁을 하면서 그들이 넣어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는 소리를 하다니 너무 촌스럽지 않니?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에 러시아 문제로 태클을 거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